컴퓨터 이해의 핵심, 오늘 네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아마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다 하죠. 그럼 물어볼게요. 컴퓨터 분석 및 설계를 왜 하죠? 뭐, 안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으면요, 분석 및 설계를 모르는 겁니다.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왜 하는 건지, 왜 안 하면 안 되는 거,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왠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고서는요, 그 외 나머지는 공부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만약 하는 비유지만 어디 갈지 모르고 차 타는 거잖아요.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게 되면요,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실 때면 프로그램 개발 언어가 발전을 해왔다 그랬죠. 처음에는 함수라는 걸 개념을 도입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객체장이 도입됐다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전해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현재의 컴퓨터 언어는요, 책을 실제로 보시면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그죠? 함수, 차료형, 그죠? 그거밖에 없잖아요. 순환 반복, 그거밖에 없지 않나요? 자, 그래서 봅시다. 지금 답을 다 아시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업무를 갖다 개발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럼 그 개발 업무에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하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함수를 식별해야죠. 프로그램 언어에도 제일 처음 나왔던 함수 아니겠어요? 함수를 식별해야죠. 그럼 여기 보면 여기 함수를 식별하는 거죠. 그거 우리가 뭐냐면 구조적 분석 및 설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듈은 뭐냐? 모듈은 뭐냐면요, 단위 기능을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모듈은 하나의 함수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함수로 구성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용자 인증하는 모듈. 사용자 인증하는 모듈 뭐가 있죠? 아이디 입력받고 패스워드 입력받는 거. 그다음에 그걸 갖다가 DB가 체크하고 오는 거. 보이시죠? 요걸로 구성이 되잖아요. 요거는 모듈이죠. 그러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받는 거, 그런 함수 있죠? 그거 갖다가 또 DB 쪽에서 연결하고 오는 또 DB 인터페이스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분석해서요, 그 업무를 구성하는 단위 함수들, 그리고 함수가 연결돼서 어떤 단위 기능들을 식별을 해줘야죠. 이거 하는 작업이 뭡니까? 바로 시스템 분석 설계. 그 중에서 구조적 분석 설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좀 더 발전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쓰이는 다양한 함수들을 갖다 놓고 함수들을 계층적으로 쫙 정리해서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그건 함정 프로그래머에서 제시하는 개념과 비슷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또 하나, 시스템 분석 설계를 해야 될 게 또 하나 뭐가 있죠? 당연히 DBMS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 찾아내야죠. 그 찾아낸 데이터 중에 서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끼리 묶어야죠. 묶어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야죠. 그런 과정을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정보공학 분석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구조적 분석 설계와 정보공학 분석 설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우리가 분석 설계에서 할 게 그겁니다.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워낙 크니까 한 번에 시행되면 연관성 있게 쭉 어떤 함수들이 연관성 있게 쭉 수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묶어서 하나로 처리해도 되겠다. 어떤 데이터도 뭐 하나로 묶어서 처리해도 되겠다. 어떤 데이터 함수도 묶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묶는 거거나 데이터 함수를 묶거나 어떤 단위 작업을 하는 것들을 갖다가 연관성 있는 것들 서로 묶어서 하나의 자료형으로 선언하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객체장 프로그래밍을 위한 클래스 선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래스란 현재 내가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자료형을 선언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기본 단위들. 예를 들어 볼까요? 인사관리를 한다면 인사관리에서 기본적으로 선언되는 자료형이 뭐가 있죠? 사원,
그죠? 인사관리니까. 뭐 중력. 그죠? 뭐 임시직. 뭐 맞죠?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학사관리를 만든다. 그러면 학생, 교수, 과목, 수강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내 프로그램에서 만들 기본 자료형이 되는 거죠. 인트, 캐릭터가 자료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기본 자료형을 선언해서 그걸 스스로 쓰면서 프로그램 짜는 게 뭐예요? 그 객체장이죠. 자,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러분은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뭐라는 거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셨다면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제 말할 수 있죠. 분석 및 설계 뭐 하는 겁니까? 그럼 내가 개발할 프로그램에서 함수들 뭐 단위 함수들 뽑아내고 함수들끼리 연결시켜서 뭐 하나의 모듈들 식별해주고 데이터베이스 어떤 자료가 쓰이는지 찾아내서 그거 갖다가 영어석에 묶어서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료형 선언해야죠. 그 클래스형 선언해서 그거 갖다가 프로그램 짜는 사람들 공부해서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시스템 분석 설계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분석 설계 왜 하는지 이제 알았죠? 그게 왜 중요해요? 이거를 안 하면, 이거 안 하고 만약에 개발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개발자가 지 맘대로 함수 만들 거고, 지 맘대로 DB 막 만들 텐데, 그 관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분석 설계가 된 상태에서 개발자가 들어와야 그 개발자가 내가 정의한 함수와 내가 정의한 자료형과 그 자료형 클래스, 그 다음에 내가 만든 DB를 갖고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요. 그렇게 되어야 어떤 개발자가 들어와도 같은 모양의, 일관성 있는 모양의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체시장 분석 설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가 투입되기 전에 객체시장 분석 설계를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프로그램이 좀 커지고 여러 가지를 개발해야 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것도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현업에서 보면 이런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가 이거 다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니까요.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해서 개발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가베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에 비해서 프로그램 사이즈가 너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우리 프로그램을 위한 자료형, 객체시장이죠. 우리 프로그램을 위한 DB, 우리 프로그램을 위한 함수하고 모듈, 이거를 우리가 정의를 만들고 정의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거를 하는 게 시스템 분석 설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제 성적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볼게요. 그럼 이제 막 이게 뭐 학생 1, 학생 2, 학생 3, 그죠? 학생 1의 국어, 수학, 영어 성적, 평균,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학생 3명과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을 처리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처리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선한 게 뭐죠? 개선하는 것. 그럼 연관된 게 뭐가 있어요? 가만히 볼까요? 자, 학생만의 숫자와 국어, 수학, 영어, 평균. 요거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스튜던트라는 클래스 선언해서 넘버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스튜던트를 해서 스튜던트 1, 2, 3 해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훨씬 이거보다 간단해지죠. 더군다나 학생이 1000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선언하다 끝나겠죠? 선언하다가 내가 늙어 죽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클래스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00명이 되면 이거 갖다가 S 배열로 선언하면 되죠? 간단하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학생들 1000명이 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프로그램 나이스하죠? 이 1000명, 3명이가 있는데 이거 갖다가 1000명이면 S 안에 꺾기 하고 1000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S0에다가 S0에 넘버 뭐 이렇게 하면
배로 처리하면 끝나버리니까 뭐 1000명, 2000명 상관없는데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내가 성적 처리를 할 때 나의 기본 자료형은 스튜던트를 선언해서 내가 분석 설계를 해서 스튜던트로 해서 정의를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런데 세월을 쓰다 보니까 이게 학생이 늘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과목이 늘어나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새로 짜야죠. 보이시죠? 과목이 늘어나면 지금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선언해 놓고 이렇게 했을 때 과목이 늘어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분석 설계할 때 내가 이 프로를 개발할 때 학생이 늘어나는지 과목이 늘어나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클래스를 선언하고 그것에서 개발을 하는 것. 그래서 분석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객체장에서는 더 중요하죠. 그죠? 함수는 그나마 뭐 그런 변화에 별로 크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함수하고 모듈. 데이터베이스도 뭐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건 큰 문제 없는데요. 객체장 분석에서는 이 클래스를 선언하기 때문에요. 클래스 선언이 잘못되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책에 써 있어요. 객체장 분석 설계에서는 객체장에서는 분석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딴 데는 안 중요하고 객체장만 중요한 거야? 더 중요하죠. 여러분은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뭘 설명드리고 싶었냐면 시스템 분석 설계를 만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변 보니까.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왜 해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객체장 분석 설계가 딴 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던데 왜 그래요? 여기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연결시켜서 오늘 그 동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저의 설명을 통해서 지금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